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태프북입니다. 취업 생존 회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기출 95의 이론 A형 12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확대돼서 뭔지 모르시겠죠? 동태찌개? 동태탕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부채,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야 될 부채네요. 하여튼간 이제 부채에 대해서 부채는 남의 돈이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부채라고 하는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누는 기준은 1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먼저 선행학습 보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 이제 차변에 기록하죠. 부채, 자본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오른쪽, 자산은 왼쪽.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고 또 자본, 자기 돈을 갖고 이제 투자한 것들 이런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부채가 뭘까요? 정확히 살펴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과일과 야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 뭐 사과, 뭐 당근 이런 거를 농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나중에 미래 자원이 유출되니까, 현금이 유출되니까 이런 거를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는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까요? 분류한다면 기준은 1년이고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다. 그러면 유동부채. 예를 들면 계정 과목 보면 유동부채가 있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의무는 보면 외상매입금. 아까 야채 같은 거를 구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야 되니까 이러한 외상매입금도 부채죠. 근데 1년 안에 단기간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잖아요. 원천 징수하는데 이 세금을 기업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유동부채이고 선수금, 계약금 같은 거 받을 때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채고요. 단기 차입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보기 3번 보면 나중에 보기 3번 보면 단기 차입금이 나오는데요. 단기 차입금은 이제 금융기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자금 이거를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은행에서 빌리면 단기 차입금보다는 장기 차입금이 많죠. 뭐 3년 후에 갚는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니까 보기 4번 나중에 볼 건데 그거의 얘가 유동성 장기부채인데요.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3년 1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을 비유동성 부채라고 하는데 그 장기 차입금이 나중에 2년이 지나서 이제 1년 안에 예전 뭐 3년 전에는 3년 안에 갚아야 될 건데 2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을 써요. 그러면 예전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이제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유동 부채로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런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갚아도 될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비유동 부채에는 사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아까 은행에서 빌린 돈, 근데 1년 이후에 갚아도 될 돈은 장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전에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는 주인이 임차인에게 뭐 사무실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은 1년 안에 갚는 게 아니고 보통은 뭐 3, 4년 이렇게 그 사무실을 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나중에 3, 4년 후에 갚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속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1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2번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아까 살펴봤죠. 맞죠? 3번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이내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맞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그 다음에 4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아까 있었잖아요. 장기 차입금 3년 뭐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그 은행에서 빌린 돈 그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는데 그 비유동 부채였는데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 맞죠? 네, 유동성 장기부채 맞네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을 써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복습입니다. 삼성전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연결 재무 상태표인데요. 여기 부채가 나오는데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기준은 1년.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건 유동부채, 1년 이후에도 갚아도 될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고 있죠. 유동부채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63조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미지급 비용이네요. 급여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거, 재료 같은 거를 외상으로 구입할 단기 차입금. 죄송해요. 이거는 그 은행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될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고 하잖아요. 25조나 있네요. 그 중에 장기 차입금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은 2조밖에 없네요. 근데 보니까 가장 큰 게 이연 법인세 부채가 17조로 가장 많네요. 참고로 이연 법인세 부채가 뭘까요? 어려운 거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는 보통 발생주의잖아요. 돈을 실제 받지 못하더라도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 돈을 실제 현금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입으로 매출로 잡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회계는 그런 발생주의를 쓰고 근데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를 쓰지 않고 확정주의를 써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들어와야지 그때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하는데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이연 법인세 자산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 비용이 10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발생주의로. 근데 세법으로는 미지급 법인세, 납부할 법인세가 7원이에요. 그러면 3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미지급 법인세, 납부할 세금보다 크면 그 3원을 이연 법인세 부채로 잡습니다. 분계를 보면 법인세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왜냐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법인세, 갚아야 될 법인세, 납부해야 될 법인세 7원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이연 법인세 부채 3원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